그래서 2년 3개월간 예상 세전 수익은 14억. 중간에 건축사 사무소도 있고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있어요. 평당임대료가 10만 원이 아슬아슬하다 하면은 고민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런 것도 있어. 고연전이나 연고전. 그래도 중립적으로 해주시네요. 아, 그럼. 그냥 습관적으로 연고전 하게 되더라고요. 전 여친이 서연이야? 서연도 있어. 신촌역 하면은 나 또 아나운서 준비했잖아. 얘기만 들었습니다. 아나운서 준비하는 분들이 두 명분이 있어. 보몬 아카데미라고. 뭐 아나운서 준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알 거야. 그게 이제 신촌에 있었습니다. 그럼 이 지역에서도 아예 거주를 한 적이 있으신 거예요?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. 알아서 잘 끊으시네요. 그럼. 요즘 편집자가 편집으로 약간 연맥일 때가 가끔 있어가지고. 여기는 지금 신촌역 창천동 안으로 쭉 들어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권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네. 네, 그 연세로랑 평양으로 저희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서 요 사이사이로 다 술집이나 어트랙션들, 예를 들어 뭐 홀덤펍, 방탈출 카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계속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. 저번 임장 영상에서 한양대 갔다 왔잖아요. 한양대 앞에 대학교 상권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약간 전국구 대학교 상권이다라고 볼 수 있지. 맞아요. 여기가 조금 더 유흥의 맛이 더 난다. 그치. 단순히 연세대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뭐 이대도 있고요. 연세대 학생이 아니더라도 여기 이제 놀러 오는 수요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. 고연전이나 연고전. 그래도 중립적으로 해주시네요. 그럼. 난 안 되니까. 사실 서연고가 입에 배서 그런지 그냥 습관적으로 연고전 하게 되더라고요. 전 여친이 서연이야? 서연도 있어. 그리고 지금 오면서 딱 눈치를 채셨겠지만 건물들이 다 낡았어요. 신촌 이대 상권이 죽었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메인 상권, 뭐 팝업, 임대료가 비싼 곳들은 공실이 많지만 이 이면은 여전히 활발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명도도 잘 안 되고. 사실상 여러분이 이 건물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간판을 보는 게 아니고 건물을 봐야 돼요. 봐봐. 똥꼬하우스도 있지만 요 위에 하얀색 벽칠이 있고 그 위에는 진짜 옛날 건물이야. 주택이죠. 그러니까 옛날엔 이게 다 주택이었고 반대편도 보면 칵테일 하우스가 있죠. 1층에는 카라멜 뭐야 저 라멘집 뭐 그런 거 같아요. 라면집 있는데 위층에 또 돌로 된 그냥 주택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리모델링한 저렇게 하얀 스타코나 저런 거 아닌 이상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건물의 본질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.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상권 입지를 믿고 말 그대로 건물 투자죠. 땅 투자, 건물 투자죠. 업종을 바꾸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 것도 밸류업의 종류 중에 하나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를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보면 그 상권을 이해하는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. 이런데 엉뚱하게 나 개발해서 통사옥 맞춰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. 그치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, 한번 여기 또 귀한 사례, 또 이 와중에 신축을 해서 엑시트까지 잘 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여기가 좀 수상권이고 한데 도로가 비교적 넓죠? 넓네. 창천동도 사실 언덕이 심한데 이 연세로 주변, 딱 요 연세대 먹자골목 상권까지만 거의 평지예요. 그것도 약간 이렇게 발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. 저는 이 건물 뜯기 전에 그냥 딱 보고는 근근다다단가?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렇죠. 어. 근데 이게 신기하게 붉은색이에요. 그리고 볼 것도 없어요. 진짜 층별로 다 상가가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벽을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. 그치? 그런 상가 간판이 딱딱 안 붙어 있으니까 맞아.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이건 주거 건물인데? 보통 일반적으로 빌라나 이제 단독이나 이런 거 지을 때는 이런 화강석이나 고음석 이런 걸 많이 쓰죠. 라임스톤이나. 그 시대를 풍미하는 자재가 있어. 맞아. 그래서 그 자재만 보더라도 건축물의 종류나 중국 연도에 그런 거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어울리지 않네. 자, 뒤에 있는 주택처럼 생긴 건물은 근생입니다. 대지는 65.6평 2종 일반입니다. 연면적은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131평 올 근생이에요. 보기와 다르게. 그래서 일반 음식점 사무소로 되어 있고 부집 매입은 2021년 5월에 11억 9,500 평당 1,800만 원 되게 비싸게 샀네. 그 다음에 2021년에 바로 사자마자 신축을 했어요. 예상 공사비는 평당 700만 원으로 봤을 때 1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예상 부대 비용은 한 2억 5천 정도 들지 않았을까. 그러면 총 사비는 24억 5천만 원. 거기 이제 등비상 대출이 17억 6천만 원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7억 정도로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다. 그래서 이거를 2023년 8월에 지어서 1, 2년 뒤에 38억 5천 평당 5,868만 원에 매각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2년 3개월간 예상 세전 수익은 14억. 내 돈 7억 가지고 수익이 14억이 났으니까 에쿼티 대비 예상 세전 수익률은 한 200% 정도 된다. 굉장히 수익이 잘 난 거죠. 요즘에 사실은 에쿼티 대비 수익률이 보통 50%나 100% 하면 이제 잘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시기에 여기 시세가 1,800
7,800에 살 수 있는 시세가 아닌데 어떻게 이 가격에 잡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거 이제 브리핑 하면서도 내 눈을 좀 의심했네. 그러니까. 자, 여기 임차는 어떻게 맞췄냐? 여기는 이제 사무소를 섞어서 구분 임대를 했습니다. 층별로. 중간에 건축사 사무소도 있고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있어요. 그 다음에 맨 위층이 홀덤펍이 들어가 있는데 상권이 조금 약해지는 구간에 사무소를 좀 섞어서 임차를 했다. 그렇게 업종을 맞췄다. 여기가 시세가 지금 2종, 3종 같은 경우에 요즘 기준으로 한 평당 6천만 원대에서 9천만 원대까지 하거든요. 이 정도 평당가면 양재동이나 역삼동에 준역세권? 아주 역세권은 아닌 쪽도 지금 평당 7, 8천 매물이 많아요. 그 수준인 거죠. 어떻게 보면 땅값이 되게 비싼 거예요. 우리가 보통 주택가 하면은 평당 2, 3천대 생각하는데.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데 사가지고 뭐 다가구나 일반적인 원룸 건물을 지으면 사실 좀 수익성이 안 나죠.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만약에 땅을 사서 개발하려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임차업종을 좀 사무실이나 아니면 좀 장사가 잘 되는 임차업종으로 좀 맞춰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데, 그런 측면에서 아까 도시재생 사업 그런 게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게 그나마 국가 차원에서 여기 도시재생을 위해서 양질의 상가로 공급해라. 그렇지, 신축을 상가로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 저리 대출을 국가에서 해주니까 그러면 금융 비용이 좀 낮아지죠. 그나마 좀 수익성이 날 여지는 있어 보여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 건물, 이 오른쪽에 있는 신촌 황소곱창, 이 코너에 있는 건물들이 다 네이버 매물에 나와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나와 있는 가격이 평당 9천만 원대. 아 근데 평당 9천이면 굉장히 세다. 신축부지로서가 아니라 그냥 건물 매물이죠. 그러니까 상가를 다 안고 사는 그런 거고, 이 위에 있는 코너, 이 옆에 있는 코너까지 전부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. 이 왼쪽에 있는 매물 가지고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그나마 시세가 합리적이에요. 평당 6천만 원 초반대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임장 영상을 찍을 때 기존에 개발된 사례 말고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번 편부터는 네이버 매물로 나온 것 중에 저희가 특정 중개법인을 컨택하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웹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 하는 거니까 매물 홍보도 아니고 저 이걸 통해서 뭐 수수료를 받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뒤에 있는 매물은 실제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고, 대지는 126평의 2종 일반입니다. 이거는 두 필지를 합필을 한 거고 북도로를 접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연면적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358평, 그 다음에 지하부터 4층까지는 근생이고 5층만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매물은 지금 82억, 평당 6,5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어요. 이거를 만약에 사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예상 공사비는 평당 400만 원 봐서 한 15억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, 예상 부대 비용은 이제 취득세라든가 뭐 대출 받았을 때 이자나 이런 거 했을 때 부대 비용 10억 정도 이제 잡았어요. 여유 있게. 그러면 이제 110억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, 예상 대출을 막 80억 정도 대출이 나온다라고 추정을 했을 때 이제 내 돈은 한 30억 정도면 이거를 사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렇게 했을 때 예상 임대 수익은 보증금 2억 5천에 월세를 한 4,6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보면 예상 임대 수익률은 5.1%, 랜드북 추정 가격은 80억이 좀 안 되는 78억 7천만 원, 그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 건물은 코너 건물이고 저희가 서 있는 게 북도로. 도로폭도 넓죠. 한 8m 도로는 될 것 같고, 또 동축으로 6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코너 건물이고, 1, 2층, 3층, 4층까지는 근생, 최상층만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그냥 주택 취득세를 감안하고 사셔야 될 것 같고, 뭐 명도나 이런 협의는 안 되는 매물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려면 그냥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리모델링을 하는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고, 근데 지금 이 인근에 먹자골목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이게 평당가가 제일 싼 매물 중에 하나예요. 그럼 만약에 이거를 매입을 해서 그냥 이 임차업종 그대로 두고 수익형으로만 가져간다 그럼 몇 프로야? 아예 공사도 안 한다? 제가 여기 임대 시세를 조사한 걸로 따지면 그러면은 6, 7% 나올 것 같은데. 6, 7%. 사실은 신촌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그냥 5%대 가져가는 게 조금 좀 까리하긴 하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데 어떻게 보면 높은 수익률이에요. 또 사실 5% 정도 나오려면 서울에서는 그래도 진짜 쪼갠 원룸이나 그 정도 됐을 때 5, 6%를 보는데, 이거는 이제 주택이 아닌 근생으로 했을 때 이제 5%니까 나쁘진 않은 거예요. 그만큼 땅값 자체는 싸게 나왔는데 절대적인 이제 무게가 있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자금이 한 2, 30억은 적어도 필요하지 않을까. 그 가격이면 이걸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까리하다. 근데 이게 이제 리모로 제가 접근한 게 명도가 안 되는 이슈도 있었는데,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2종 일반인데 용적률이 220%예요. 이미 용적률을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, 어쨌든 보유하다가 신축을 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. 신축 건물이 귀하니까. 그래서 이 건물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면서 딱 맞은편을 봤더니, 일단 이제 단독주택을 그냥 단순히 용도 변경해서 이렇게 통펍으로 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례도 좀 볼 수가 있었고, 내가 볼 때는 지금 고시원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임대 놓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좀 많은데 나이가 내일 모레 칠
1순위다.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세 차익보다는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 조금 안정적인 데 해가지고 수익을 좀 끌어올리고 싶다. 그러면 고시원을 운영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죠. 여기 바로 옆으로 오시면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. 자, 이 오른쪽 건물 보세요. 바로 또 옆에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죠. 이게 딱 우리한테 친근한 건물 아닙니까? 보자마자.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구나. 아, 나올 줄 알았죠. 여기에 마침 10년 전에 고시원을 신축한 사례가 있습니다. 통고시원이에요. 1층부터 6층까지. 엘리베이터도 하나 넣고. 그래서 사실 저도 고시원을 특별히 막 상가로 용도 변경한다기보다 내부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하면 잘 나갈 것 같아요. 그치? 그리고 내가 볼 때 저거 중국년도 보면은 소방법 개정되기 전에 중국된 거 아니야? 맞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리모델링만 했을 때 수익률도 많이 나올 것 같고, 그 다음에 1층에 임차가 뭐 안 나갈 또 입지는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땅값도 저렴해서 나중에 만약에 신축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넓은 북도로가 있으니까 그런 메리트도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에 뭐냐 내가 좀 잘 안다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 내가 투자를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나마 나은 물건이 아닐까,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아, 근데 저는 이거 지은 분도 사실 대단한 것 같아요. 이건 지금 용도 지역이 뭐야? 3종의 북도로인데 대신 삼각 구정형이에요. 그리고 토지가 엄청 작아요. 26.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좀 넓어 보이는 거구나. 네, 그래서 층당 2개 또는 3개로 잘게 쪼개서 하고 있는데 인상적이었어요. 저는 10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용도가 올 고시원이네. 근데 이 지역에서 이것도 잘 먹히겠다. 당연히 여기 학생 수요도 있고. 이것도 사실 엑시트를 했어요. 지은 분은 2010년에 지어서 이제 보유를 하다가 2016년에 엑시트를 잘 하셨습니다. 평당가 한 그때 6천만 원 정도. 가보시죠. 또 이쪽으로 가볼까요? 자, 가다 보면은 맛있는 3종의 북도로 코너에 또 신축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. 아, 근데 저 여기서 딱 생각이 든 게 3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6층, 7층까지도 올려야 또 용적률을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그치. 그러면은 5, 6층 원룸 괜찮을 것 같아. 여기가 원룸 시세도 되게 비싸더라고요. 생각보다. 아 근데 이제 땅값이 문제지 뭐. 근데 아까 저기처럼 한 6천대에 사면은 막 애매한 4, 5층에 임대료 그냥 10만 원 언저리에 상가 임대 넣을 바에는 원룸도 중간에 살짝 섞는 거. 그러니까 그걸 고시원으로 섞어야죠. 근생 용도로 해서.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. 신축을 하더라도. 절세도 하면서. 네. 그러니까 이게 근생과 상가를 똑같은 대지 면적, 똑같은 연면적에 수익성을 비교해 봤을 때 평당 임대료가 10만 원이 넘어가야 근생이 나은 것 같지 않냐? 그쵸. 왜냐면 5평 원룸이 1050이다 하면 그게 평당 임대료가 10만 원 정도는 되는 거죠. 그러니까. 평당 임대료가 10만 원이 아슬아슬하다 하면은 주거를 섞는 거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아, 여기 확실히 연대 정문 앞에 가까워지니까 사람들이 많아졌네. 그러니까. 점심시간이기도 하고. 요거. 아, 제가 이거 건축물 대장 떼고 막 용도까지 보고 싶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났어요. 저 건축물 대장이 안 떠. 뭐 딱 봐도 그냥 근생이네 뭐. 아, 근데 세부 용도를 좀 알고 싶었어요. 왜냐면 이 창문이랑 이런 게 너무 사무실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약간 뭐 지오다노나 아니면 나이키, 아디다스 뭐 이런 거 통으로 딱 들어갈 만한 약간 그런 건 아닌가? 근데 약간 의아해서 지금 앞에 벌써 통닭집에 마라집에 술집 쫙 있는데 사무실 사옥 건물이 들어오는 게 약간 의아한데 일단 외관상은 사옥 느낌입니다.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북도로 코너. 대표님이 한번 엑시트하셨던 그거랑 필지 조건 비슷해요. 이것도 그럼 50평대야? 아니, 이게 더 크죠. 아, 훨씬 커 보이니까. 이건 평당 거의 1억에 샀어요. 임차가 어떻게 바뀔지 좀 궁금합니다. 연세로의 서측을 돌아보면서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센싱축은 이게 유일해가지고. 그러니까 지금 전봇대랑 전기줄을 봐봐. 거의 뭐 스파이더맨이 뭐 이거 안 싸도 돼. 그지? 이쪽도 보면 진짜 옛날 막 뭐 전두환 나오는, 김두한 나오는 약간 막 그런 거 같지 않냐? 막 종모의 80년대 막 그런데 약간 이런 신축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런 환경에 신축이 좀 생각보다 쉽지 않고 땅값도 비싸잖아요. 이런데 만약에 땅을 어떻게든 개발을 해가지고 명도를 하고 이렇게 신축을 해놨다고 했을 때 이 신축 건물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훨씬 클 것 같아. 더 극대화되는 거죠. 강남에 가면 요즘에 다 공사 중이에요. 신축 건물이 많으니까, 즉 신축 사무실이나 상가가 공급이 많으니까.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신축 상가가 나왔다? 거기에 권리금이 없다? 임대료가 그냥 차원이 다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. 권리금이 여기 기본적으로 만약에 1, 2억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월세를 100만 원 높여줘도 그게 10년치예요. 1억이라고 해도. 그런 점에서 신축 상가를 임대료 높게 뺄 때 유리하긴 하다. 확실히. 근데 안타깝게도 권리금이 아주 세진 않습니다. 요새 신촌 상권이. 그렇긴 하지. 오늘 한번 몇 달 뒤에 나중에 한번 트래킹 해보고 저쪽으로 가보시죠.